예,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예, 이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맹머리 유기화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판, 아까 9판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연습 문제 순서만 바꿨을 뿐이라고. 그래서 8판을 프린트물로 제공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자, 맹머리 유기화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구조와 결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어때요? 구조와 결합을 이루려면 어때요? 전자를 공유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전자 이야기입니다. 전자. 그래서 유기화학은 전자만 이해하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와 같이 구조와 결합을 이루려면 전자가 서로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기화학 기본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두 개가 딱 결합을 했을 때 분자를 이루는데 그때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죠? 아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OT에서 설명을 했죠? 그 나타내는 분자식이 전자를 다 나타내느냐, 선으로만 나타내느냐. 그죠? 루이스 구조냐, 케슐레 구조냐. 그죠? 그 문제인데 2장, 4장 C와 H가 딱 만나서 분자를 이룰 때 그거를 알케인이라고 해요. 알케인. 알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케인에 탄소 결합은 어때요? 탄소 결합은 여기를 이렇게 싹 하면 어때요? 자, 돌아가죠. 맞죠? 지금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 볼까요? 알케인. 탄소 결합이죠. 요거 돌려보십시오. 요거 한번 앞에 있는 학생. 돌려보십시오. 부드럽게 돌아갑니까? 어때요? 잘 돌아가. 형태가 늘 바뀝니까? 그걸 우리는 형태가 바뀐 이성질체다. 분자식 동일하고 형태만 바뀐다. 무슨 이성질체? 형태 이성질체. 형태 이성질체가 여기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형태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져. 서로 부딪히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 에너지가 달라져. 그죠? 그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4장까지 나오고 5장은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평면구조입니까? 입체구조입니까? 입체구조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항상 3D로 생각해야 돼. 그죠? 그게 입체화학이다. 모든 분자를 3D로 생각하는 게 입체화학이다. 3D로 생각해야 된다. 실제 문제도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게 붙어 있다. 그죠? 그럼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죠. 그럼 제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어때요? 요건 종이면이죠. 이러면 종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죠? 만약 이게 붙어 있다 그러면 또 요것은 종이면에 대해서 프론트, 앞에서 일어나죠. 맞죠? 그러니까 또 반응이 일어나는 위치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야 돼? 입체화학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체화학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때요? 6장은 아까 이야기했죠. 반응이 일어나면 결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서 결합이 끊어져야 되죠. 그럼 반응, 중간체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끊어질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둘이 같이 끊어지는 방법, 균일분해, 라디칼 생겨, 일방적으로 가지고 끊어지는 방법, 이온이 생겨. 그죠?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반응 메커니즘. 그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두 가지입니다. 라디칼 메커니즘이냐, 이온성 메커니즘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기본입니다. 여기가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임용고시의 출제 빈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이 개념을 모르면은 뒤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뒤에 문제는 전부 암기만 해야 돼. 암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 공부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화학 암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6장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강론이 나옵니다. 7, 8, 9장. 여기서는 어때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화합물 나옵니다. 그죠? 이중결합 우리 뭐 알켄, 삼중결합은
하인.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기화물의 기본 모체는 누구예요? 요게 유기화물 기본 모체야. 모든 유기화물 모체야. 여기서부터 이제 바뀐 것들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 7장에서부터 나와. 자, 뒤에 카메라. 이거 나옵니까, 화면에?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10장, 11장. 여기 가면은 RX라는 게 나와. 그죠? 그럼 RX는 어때요? 뭐가 달라졌어요? 미안합니다. 알케인이 일반식으로 우리가 RH라고도 표시해요. RH면 알케인이야. 기본 물질 맞죠? 그러면 알케인하고 알킬랄라이도 뭐만 달라졌습니까? H 대신에 헤테로 원자가 들어갔죠. X가 들어갔죠. 이게 다릅니다. 그죠? 이게 달라졌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첫째 생기겠어요? 전기음 성도가 달라졌죠? 잡아당기면 어때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맞죠? 그러면 전자가 많은 녀석이 여기를 와서 때리겠죠. 맞죠? 그럼 어때요? 치환 반응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 SM 반응이라고 하죠. SM 반응. 그 다음에 또 여기서 HX가 빠져나가면 제거 반응이 일어나죠? E 반응. 그래서 10장, 11장에서 SM 반응, E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 여기가 분과 IR, NMR, 매스 문제 나옵니다. 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죠? 그럼 의사 선생님 어때요? 엑스레이 찍어오세요. 그러죠? 제가 엑스레이 찍어서 주면은 의사가 엑스레이 보고, 아, 어디가 아프군요. 그러죠? 그러면 어때요? 그 의사는 그래서 사진에 판도 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유기화합물을 딱 얻으면 UVIR, NMR 매스를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화학자는 그것 보고, 요 카보닐 피크네? 요거 알코올 피크네? 요거 피크네? 하고 어때요? 우리가 금방 알고 있어야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기기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까? 나온 데이터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까? 분석하는 방법을 알면 되죠. 원리는 필요 없어요. 원리는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지. 그지? 그래서 저거 여기서 어때요? 차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죠? 파비아 분광책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로 충분히 2점을 커버합니다. 여러분들 2점 나온다고 그랬죠. 분광이 매년 2점씩 나오죠. 그죠? 예. 이걸로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15장하고 16장은 방향족에 대해서 나온 방향족 화합물.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어때요? RH, 알케인.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지방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 임용고시 무슨 관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지 않고가 아니고 전체 흐름을 알고 유기화학책 하나를 머리에 여러분들 넣은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제가 지금 로드맵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여기를 우리는 지방족이라고 그래요. 지방족. 여기를 방향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족과 방향족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벤젠고리가 있고 없고. 그죠? 벤젠고리가 있고 없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지방족은 이게 없고 방향족 이게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 중에서 특히였던 벤젠 반응 가운데 제가 아까 어때요? 기출문제 풀어줄 때 요건 많이 이야기했죠. EAS라는 거 이야기했죠. 맞죠? 이걸만 알면 돼,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15, 16장.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17, 18장. 여기는 어때요? 요거, ROR은 에터라고 그러죠. ROH는 뭐예요? 알코올이죠. 이게 나와. 그럼 에터와 알코올은 모체에서 뭐만 달라졌습니까? OR하고 OH가 달라졌죠. 맞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달라졌냐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화면이 그런데 그냥 가겠습니다. 19, 20, 21, 22, 23 여기까지가 유기화가 꽂힌 카보닐 화합물에 대해서 나와요. 카보닐 화합물. 그죠?
그래서 카버린 화합물 중에서 어때요? 알데하이드 케톤, 칼복실릭 액시드, 칼복실산 유도체, 맞죠? 어때요? 카버린 화합물이 일어나는 어때요? 알돌 축합 반응,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고리화 반응, 이런 등등 해서 전부 여기서 카버닐 화합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 23장까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공부는 안 됩니까?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앞에서 쭉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24장. 24장은 아민. 여기는 아민이다, 아민. 아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프린트물로 제시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아까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2점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럼 나머지, 요걸 제한 나머지가 몇 점이 이게? 12점. 맞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합쳐서 14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우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스미스 책, 솔로몬 책, 그 다음 웨이드 책, 캐리 책, 클레인 책, 브라운 책, 이런 것들인데, 그럼 왜 맥머리 책이 좋은가? 이처럼 아주 작용기별로 아주 잘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쉽고 아주 내용도 좋습니다. 그죠? 단, 여기에 빠진 부분은 제가 프린트물로 중간중간에 제가 보충하면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보충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화학이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PT가 많은 내용을 한 장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은데 뭐 실강이든 인강이든 잘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자료 보면서 서로 가는데 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임용고시는 기평하고 서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임용고시 어때요? 기평하고 서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2014년도 앞에는 기평으로 가로넣기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가로넣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개념 설명한 다음에 여기다 같이 가로넣기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하고 같이 써가겠습니다. 혹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작년에 보면 앞에 있는 학생 눈이 동그래져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를 빼먹거나 뭐가 그러니까 학생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지? 앞에 있는 학생 혹시 빠질 때 고개를 이렇게 해서 그냥 빠졌다고 그러면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뺄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화학, 영어로 케미스트리입니다. 맞죠? 약자로 화학을 캠이라고 그래요. 캠. 재밌죠, 단어가. 캠 is try죠. 영어로. 캠 is try. is try. 어때요? try가 뭡니까? 시도하다, 도전하다. 화학은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화학은 어때요?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어떤 공단에서 젊은 청년이 실명이 되었다고 그래? 보니까 메탄올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메탄올로. CH5H. 메탄올로 전자 부품을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 쿨링을 시킨다고 뜨거운 곳에다 부는다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베이퍼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를 매일 작업해서 마신 거야. 근데 메탄올을 마시면은 눈이 실명하거나 머리가 깨져서 죽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한 1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계속 전기를 마셨죠. 그게 누적되어서 요 며칠 전부터 눈이 안 보인다라는 제가 그걸 봤어요. 그죠? 그처럼 화학은 물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거시세계예요, 미시세계예요? 미시세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미시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실험을 해요. 실험. 그래서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지금 실강 듣는 학생들은 제가 보이죠? 쟤는 어때요?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손들대 단백질이요 그러더라고. 난 단백질입니까? 맞죠. 내 몸은 단백질로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넓으네요. 화학물질입니다. 맞습니까?
혼의 화학물질로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물체입니다. 물체. 물체는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죠. 더 자르면 뭐가 됩니까? 물질이 되죠. 앞에 있는 여러분들 탁자.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물체지요. 요거 자르면 뭘로 돼 있습니까? 요거. 요 책상은 뭘로 돼 있어요? 자, 물체 책상. 책상은 더 자르면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죠, 나무. 그죠? 나무를 구성하는 유기 분자는 뭐예요? 셀룰로즈, 맞죠? 셀룰로즈. 이상하다. 끝이 OAC로 끝난다. OSE로 끝난다. 전미사가 OAC로 끝나면 이건 작용기를 나타내는 작용기. 언니라고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그죠? 그럼 OAC로 끝나는 물질은 전부 탄수화물이야. 뭐예요? 탄수화물. 그죠? 요걸 더 자르면 뭐가, 물질 더 자르면은 뭐예요? 분자가 되죠. 맞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나무는 어때요? 탄수화물도 있는데 더 자르면 뭐야?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루코스 합니까? 그루코스 분자로 돼서 그루코스. 그죠? 이 분자를 더 자르면 뭐야? 원자로 돼 있어. 그루코스는 무슨 원자? C, H 플러스 O로 돼 있어. 헤테로 원자로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원자로 돼 있다. 더 자를 수 있습니까? 원자 더 자를 수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덜톤이라는 사람 압니까? 달톤 또는 덜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덜톤이. 12살 때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 12살 때. 임용고시도 안 보고 고등학교 선생을 했다니까? 임용고시도 안 보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했대요. 무슨 덜톤하고 무슨 임용고시하고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지. 왜? 선배 교사라니까? 12살 때. 그럼 여러분들 12살 때 뭐 했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지? 어때요? 이 사람이 더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뭘 발표했어? 원자. 설을 발표했죠. 더 자를 수가 없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더 자를 수 있죠. 맞죠? 근데 어때요? 이게 무슨 세계? 미시세계니까 뭘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지. 그지? 누가 거짓이라는 걸 밝혔어? 제일 먼저 누가 밝혔어요? 톰손.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을 했죠. 그래서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다. 이해하죠? 그게 오늘날의 유기화학의 요시야. 전자의 이동이 화학 반응이다. 화학 결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건 거짓이다. 그죠?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뭐가 발견됐어요? 전자가 발견됐다. 이 전자가 자꾸 옮겨 다니더라. 분자들 사이에. 그게 화학 반응이다.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가지만 있다. 전자의 어때요? 공유. 이게 화학 결합이고. 전자 이동. 이게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 딱 넣으십시오. 이게 이제 키워드야. 그지? 그래서 전자를 톰슨이 발견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처럼 전자 이동 화학 반응이 바로 뭐야, 이게? 물질의 조성의 변화다. 물질이 조성이 변화해버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은 물질의 조성이 변하는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성이 변하는 건 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로넣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화학은 어때요? 케미스 7화인데 7화에는 무슨 정신? 도전 정신에 있다. 그죠? 그럼 이 도전을 하려면 어때요? 이게 무슨 세계? 미시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되고,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꾸 뭐가 변화해? 조성이 변화하더라. 화학은 물질의 조성의 변화를 연구를 하는 거다. 이해하시죠? 맞죠? 그럼 어때? 유기화학은 뭐의 조성의 변화? 유기물질. 그죠? 유기물질의 조성의 변화다. 조성의 변화다. 그죠? 자, 방금 이야기했죠? 물체나 물질은 거시세계. 여기는 미시세계.
여러분들 미시세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시세계 영어로 마이크로스코피가다고 그러죠. 마이크로스코피가다고 그러죠. 미시세계. 맞죠? 미시세계는 반드시 뭘 동반을 해야 돼? 실험을 동반해야 돼. 항상 실험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때요? 응급실 실험을 누가 했어요? 톰손이 했죠. 톰손. 했더니 뭘 발견했어? 전자를. 이게 가장 먼저 원자 내의 알맹이를 발견한 사람이다. 전자를 발견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뭘 가져와요? 조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바로 뭐 이동이다? 전자의 이동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여러분들 저오고 전자만 계속 쫓아가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다른 교수님들 학교에서는 보통 1장, 2장은 요건 일반에서 나오니까 요건 넘어가, 다 읽어봐요. 요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장이 유기화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그 다음 아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안개 애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은 애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거 이해해가지고 잘 못 맞추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제 강의를 환불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다 환불해드릴게요.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뭐의 이동? 전자 이동. 맞죠? 그러면 어때요? 유기물질은 유기분자에서 전자 이동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유기분자는 뭘로 있어?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 탄소.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거는 우리는 정의나 어떤 내용을 어때요? 이걸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나? 약속? 그래서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거는 공부해가 나가는 방법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야. 그죠? 아까 요거 나왔었죠? 문제 요거 나왔었죠? 골격 구조구나. 여기에 C가 있구나. 뭐예요? 우리의 약속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약속만 지켜나가면 돼. 그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기호들이죠. 그죠? 그럼 이런 기호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화학 언어라고 그래요. 화학 언어. 자, 물 화학 언어로 뭡니까? H2O. 그죠? 그럼 물 하면은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르지만 H2O 하면은 세계 만국 공통어죠. 그게 이게 뭐예요? 케미칼 랭귀지다. 화학 언어다. 화학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1장서부터 그냥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기능 화학 언어를 통해서 저하고 주고받도록 연습을 트레이닝을 몇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탄소 화학 언어로 뭡니까? 수소 H. 아까 그 밖에 원자를 헤테로 원자라고 그랬죠. 맞죠? 단백질에는 누가 많이 들어있어? 그렇죠. N. 질소. 몇 조? 탄소 몇 조? 4조 또는 14조. 최근에는 14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4족이라고 하는 그 패너입니다. 그죠? 수소 1족, 질소 5족, 산소 6족, 16족. 그죠? 할로젠 17족, 7족. 맞죠? 인 질소 밑에 있죠. 황, O 밑에 있죠. 맞죠? 이런 걸 우리가 헤테로 원자라고 그래. 맞죠? 그래서 유기화학은 탄소, 수소, 헤테로 원자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유기 반응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항상 탄소를 중심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탄소 주변의 전자의 뭐다? 반응은, 유기 반응은 전자의 뭐다? 아까 전자의 뭐? 이동이다. 그래서 요것만 쫓아가자. 맞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정의나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전자 본 적 있습니까? 전자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신도가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자, 여기 기독교 믿는, 제가 종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뒤통수 본 적 있어요? 자기 뒤통수 본 적 있습니까? 직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봐요? 거울 하나 놓고 거울 이렇게 놓으면 보입니까?
그럼 어때요? 이것은 도구, 실험이라는 과정을 통했죠. 이해됩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미시세계는 항상 뭘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전자를 얻었는데,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우리 약속입니다. 또는 전자의 첫 자자, 엘렉트론 첫 자자 E-로 표시하자. 전자를 음의 성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자. 또는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자. 우리의 뭐야? 약속이야. 그지? 그럼 이제 핵이 있고, 제일 먼저 이게 원자인데, 제일 먼저 밝힌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죠. 맞죠? 그 다음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죠. 맞죠? 근데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음의 성질이야. 맞죠? 그럼 전자는 어때요? 핵 주변을 삥삥삥 도는 게 공전이라고 그러죠. 공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때요? 또 자전을 하죠. 맞죠? 제가 전에 대학 있을 때 동료 교수고 노래방 가지 않고 노래 딱 부른다고. 그리고 마이크를 대주면 그게 돌아 이렇게. 그러면 도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시반으로 돌거나 두 가지죠. 맞죠? 전자는 어때요? 원자 주면 돌면서 자기 스스로 자전을 해요. 자전. 자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맞죠? 이럴 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 플러스 2분의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맞죠? 이게 뭐 표기하는 방법? 전자 표기하는 방법. 우리의 뭐야?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의 화학 설명할 때, 이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우리가 일단 약속.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건데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볼 수 없는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E- 표시하거나 not로 표시하거나 요걸 아까 얼마 플러스 2분, 요걸 마이너스 2분의 1. 자전하는 방향. 맞죠? 요걸 우리는 스핀 상태라고 하죠. 스핀 스테이트라고 하죠. 맞죠? 요걸 우리는 스핀 상태라고 해요. 스핀 상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화학이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잘 다시 이해를 하시고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로드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화면에 글씨를 전부 넣다 보니 좀 적은데 여러분들 유의무로 맞춰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이라는 아까 무슨 화학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화학? 탄소화학이다. 맞죠? 심볼, 화학 언어 뭐였어요? C, H, 그 밖에 원자 다시 O, N, S, P 등등 있죠? 맞죠? 그럼 요것들이 어때요? 전자를 점으로 표시했는데 요것들이 모이면 분자가 되죠.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죠. 안정이죠. 왜? 2전자 법칙이나 8전자 주위에 8개 되면 안정하니까 에너지가 쭉 떨어지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게 상대적인 에너지입니다. 어느 게 높습니까? 왼쪽이 높죠. 이게 에너지가 낮죠. 자연현상은 어때요? 에너지가 항상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하죠. 왜? 왜? 안정하니까. 그죠? 안정한 상태로 진행된다. 그죠? 그러면 이처럼 원자 상태로 있다가 자기들끼리 전자를 공유해버리면 어때요? 에너지가 쭉 낮아지죠. 그럼 뭐가 돼요? 분자가 되죠. 이해하죠? 그럼 이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유기화학은 작용기 화학이다. 작용기. 작용기란 뭡니까? 작용기는 아까 화학 반응은 뭐의 이동? 그럼 작용기는 전자가 이동하는 부분,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그래요. 그죠? 물리학적인 성질이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죠? 그러면 작용기는 어때요? 유기분자 하나 만들어 있으면 작용기 1을 가지고 있는데, 맞죠? 달은 어때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유기분자 2로 바뀌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동을 해야 돼?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그죠? 그게 뭐야? 화학 반응. 전자 이동이다. 그죠? 예. 그럼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거는 뭐만 보면 돼? 모든 분자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전자를 공유하거나 전자를 이동하는 것만 쫓아가면 된다. 이해하죠? 자, 이동하는 방법은 어때요?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유기화학 반응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죠?
요건 6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치환 반응, 자리옮김 반응. 유기화학 반응의 종류 4가지입니다. 이렇게. 첨가, 제거, 치환, 자리옮김 반응이 있다. 맞죠? 자, 반응의 종류 4가지인데, 이 반응이라는 결합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야 되겠죠. 맞죠? 그럼 결합이 끊어지면 아까 여러분들 균일하게 끊어지면 라디칼, 불균일하게 끊어지면 이온이 나온다고 그랬죠. 맞죠? 그걸 어때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이니까 뭘 쳐? 중과를 이렇게 쳐. 그죠? 그래서 끊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반응 중간체, 반응 중간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항상 모든 유기화학 반응은 반응 중간체를 거칩니다. 반응 중간체. 맞죠? 그럼 어때요? 반응 중간체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생겼다가 곧 어때요? 없어져 버리겠죠. 맞죠? 다른 최종 생성물로 바뀌겠죠. 그죠? 맞죠? 그럼 어때요? 중간체 생겼는데 불안정하니까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어때요?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전자가 또 자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무슨 구조? 공명구조다. 그죠? 중간체가 서로 안정하려고 골격은 그대로 있는데 전자만 왔다 갔다 한다. 그걸 우리는 어때요? 공명구조라고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체에서는 반드시 아까 뭘 생각해야 된다? 공명구조를 생각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유기화학의 전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세생 강론을 봅시다. 그럼 여기에 누가 중요해요? 원자내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맞죠? 전자는 2가지 성질이 있죠.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중성을 이야기했죠. 예? 입자성과 파동성. 그죠?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 맞죠? 그럼 어때요? 전자를 기술을 하면 뭘로 표시해야 돼? 알맹이로 표시하거나 또는 파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남학생들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뭐가 생겨요? 파 생기죠. 자, 파 만듭시다. 파가 생겨요. 맞죠? 여기는 무슨 점? 출발점. 여기는 끝나는 점.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항상 일치하는 이런 파를 우리는 무슨 파라고 그래?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 이걸 우리는 정상파로, 어떤 정상파라고 그래요. 맞죠? 그럼 이 점들은 어때요? 이 점들은 어때요? 전자가 있어, 없어? 파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제로인 면을 우리는 무슨 면이라고 그래? 마디면, 노달프렌, 노우드라고 그러죠. 맞죠?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노우드라고 해요. 노우드. 또 노달프렌. 요거 이런 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노우드, 노달프렌. 요걸 뭐라고 그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인 부분, 제로인 부분 우리는 노드라고. 그래서 여기는 노드만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전자는 여러분들 파로 생각하십시오. 파는데 어떤 파예요? 시장과 끝점이 일치하는 파. 정상파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두 번째로 어때요? 전자는 일정한 공간 안에 들어있죠. 그걸 우리는 궤도함수 또는 오비탈이라고 하죠. 맞죠? 그런데 전에는 궤도함수라는 많이 쓰는데 최근에 대한화학에서는 오비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오비탈, 그냥 오비탈.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에는 궤도함수라는 말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오비탈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요건 어때요? 전자가 들어있는 뭡니까? 공간이 있죠? 어느 공간에 들어있는가? S오비탈은 전자가 어느 공간에 들어있어요? 동그란 구형 안에 들어있죠. P오비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거 P오비탈은 어때요? 무슨 모양? R형 모양 맞죠? 그럼 어때요? R형 모양 여기 가운데를 그었을 때 여기에서는 핵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뭐야? 노드죠, 노드. 맞죠? 요건 노드 위에가 있죠. 요건 노드 아래가 있죠. 맞죠? 노드 위에가 있는 부분 우리는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노드 위에가 있다. 아래가 있는 부분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맞죠? 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노드는 뭐예요? 요거는 제로, 0. 그죠? 그래서 항상 이처럼 오비탈을 그릴 때 우리가 파로 우리가 생각하죠. 전자가 들이는. 자, 궤도함수와 궤도함수 겹침이 바로 뭐예요? 화학 결합이죠. 그게 뭐예요? VBT죠. VBT. 원자가 결합이로. 그죠? 이게 VBT다. 원자가 바렌스 본드 세워디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무기화학에서 MOT도 나오죠. 맞죠? 근데 유기화학은 간단해. VBT만 알면 돼. MOT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가 결합이로만 생각하면 된다. 자, 원자와
유기분자의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항상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전자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를 점으로 땡땡땡 찍어서 봐야 되겠죠. 그걸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이스죠. 맞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루이스 구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서로 결합을 이루었을 때 어때요? 더 안정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때요? 전자가 이동을 결합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구조? 공명 구조. 맞죠?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루면 2D요? 3D예요? 2D야? 3D야? 3D면 어때요? 항상 뭐가 나타나? 결합, 각, 결합, 길이가 나타난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결합각, 결합 길이, 모양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결합각을 우리가 이 모양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룰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VS-EPR 룰입니다. VS-EPR 룰. 또 일반화학이나 이게 다 배웠을 겁니다. VS-EPR 룰. VS-EPR 우리가 이렇게 때 베스퍼라고 있습니다. 베스퍼. VS-EPR 룰은 뭐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 그죠? 전자쌍 반발 이론 베스퍼라고 해요. 베스퍼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합각을 항상 모양을 결합각 그 다음에 모양을 항상 예측을 하는 거다. 요걸 우리가 이제 베스퍼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어때요? 수소가 자기 하나 수소고 이 수소가 하나 서로 접근해가지고 이 결합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또 이 가운데 이 전자는 이렇게 표시하면 요건 아까 무슨 표시? 루이스 구조. 요것은 무슨 표시? 케클레 구조. 성결합 구조. 어느 게 편해요? 케클레 구조 편하죠. 맞죠? 그럼 이 전자는 어때요? 두 개가 서로 공유했을 때 한가운데 여기는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는데 한가운데 존재합니까? 존재. 왜냐면 정금속과 똑같이 한가운데 존재하죠. 맞죠? 근데 H오고 X가 왔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X가. 할로젠이 왔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 전자는 어때요? 할로겐이 욕심이 많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맞죠?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약속 어떻게? 이렇게 옮겨간다. 결합 끊어지지 않으면서. 그럼 부분적으로 양전화, 부분적으로 음전화가 나타난다. 결합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요건 결국 전기 음성도 차이다. 그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수소는 어때요? 전기 음성도 똑같은 것 어때요? 가운데 공유전자를 나란히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극성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우리는 극성이라고 해요. 극성. 극성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니까 무슨 극성? 무극성이다. 또는 비극성이다. 요건 어때요? 극성이 나타나죠. 맞죠? 그리고 어때요? 항상 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향, 이 방향은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죠. 그럼 이걸 나타낼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자 약속을 했죠. 맞죠? 그리고 얼마나 밀려가느냐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는 뮤로 나타내고 이걸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극성분자다. 그죠? 그럼 극성분자는 어때요,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게 나타나죠. 무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하고 NP나 BP는 누가 커요? 누가 커요? NP나 BP는? 극성이 크죠. 그죠? 떼는데 힘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나 산과 염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예, 이게 1, 2장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요거 빼고 여기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가끔 나옵니다. 산의 세기 문제가. 그죠? 그래서 1, 2장 강의하면서 뒷부분에 기출문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용기. 작용기는 아까 어때요? 모든 유기화합으로 모체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알케인이라고 그랬죠. 맞죠? 알케인은 어떻게 쓴다? R, H로 이렇게 쓴다. 맞죠? 알케인. 그냥 우리가 일반식으로는 CN, H, EN 플러스 E라고 그래요. 일반식으로. 맞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아까 모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유기화합은 모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R, NH2. 이게 뭐예요? 아민까지. 그죠? 그래서 24장까지 여러분들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지금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작용기가 변화하는 거죠. 맞죠? 맞죠?
알케인은 작용기 있습니까? 알케인은 작용기? 알케인은 작용기 있습니까? 모체죠. 일반적으로 알케인은 작용기가 없다. 그러면 알케인이 없다. 그죠? 아민은 작용기 있습니까? 누가 작용기예요? NH2가 작용, 요걸 아미노기라고 하죠. 아미노기라고. 아미노그룹이라고. 이게 작용기죠. 맞죠? 그래서 작용기 계속 변화를 이렇게 보고 그 변환 과정 가운데 작용기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걸 명명법이나 구조나 반응에 대해서 보는데 명명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990년대에 명명법이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다음 반응에 생성물을 쓰고 명명까지 하여라. 근데 2014년도부터 주관식으로 바뀐 다음부터 명명법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어때요? 1장부터 24장까지 전 과정을 커버하려면 아까 분과학 빼고 12점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12점 물어보면서 다음을 명명하시고 1점 주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있겠습니까? 명명법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명명하는가는 이 패턴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구조. 맞죠? 반응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아까 유기화 반응 종류 몇 가지? 4가지. 첨가, 제거, 치환, 자연긴 반응. 맞죠? 이 반응이라면 결합이 끝내졌는데 반드시 뭐가 생겨? 요거 무슨 표시라고 해서 요거 무슨 표시? 불안정한 표시. 중간체가 생겨야 되고 그 중간체가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게 뭐예요?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응 메커니즘만 하루 종일 외우고 있는데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메커니즘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그냥 여러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메커니즘이라는 게 정의래요. 메커니즘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메커니즘 정의가 뭡니까? 메커니즘 뭐죠? 항상 어때요? 우리가 반응식을 쓸 때 왼쪽에서 화살표를 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맞아요? 왼쪽으로 이름 뭐라고 그래요? 반응, 물. 왼쪽은 뭐라고 그래요? 생성, 물. 그죠?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갈까? 그죠? 그 메커니즘입니다. 아까 어떤 과정? 제일 먼저 결합이 끊어지는데 나란히 끊어지면은 뭐가 생겨? 라디칼. 그럼 라디칼이 생기면서 계속 일어나가는 반응. 자, 내가 라디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화학 반응이라면 무슨 설? 충돌해야 돼, 충돌. 그죠? 그럼 내가 전자 하나 있으니까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죠, 맞죠? 그럼 다른 분자에다가 전자를 뺐거나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분자가 나타난다면 뿌잉! 하고 때리거나 그 전에 하나를 받거나 해야 되잖아요. 불안정은. 그죠? 그것도 전자의 이동 맞죠? 그게 뭐예요? 메커니즘. 근데 누가 중간체로 생겨서 메커니즘이 일어났어? 라디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라디칼 메커니즘. 라디칼 메커니즘이라고 그러고. 이온이 내가 이렇게 이온이 2개 있다. 전자 2개 있다. 이온 맞죠?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남은 거니까. 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다 붙여야죠. 맞죠? 그럼 전자 부족하면 내가 2개를 딱 줘. 그럼 결합 하나 이루어지죠. 이 2개를 주는 과정을 우리 유기학에서는 뭐라고 그래? 어택, 공격이라, 공격을 했다 그래. 유기학 공부에서 공격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어택했다, 공격을 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2개가 이동하다 그러면 무슨 메커니즘? 이온성 메커니즘. 그래서 유기학과는 메커니즘 2가지밖에 없어요. 라디칼 메커니즘이냐, 이온성 메커니즘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반응물질, 반응 출발물질이라고 생각. 이걸 우리가 반응물을 다른 말로 출발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출발물질. 출발물질을 딱 주고 어때요? 여러분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A에서 조건 B로 간다. 맞죠? 그러면 지금 3가지 종류죠. 맞죠? 그럼 3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제시를 해? 몇 가지 제시해? 2가지 제시해. 그리고 나머지 1개를 알아맞히는 방법이야. 반응물과 조건 주고 B가 뭔가? 그죠? 반응 조건은 B를 주고 출발물질이 뭔가? 이게 임용고시예요.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 메커니즘을 써라?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나오면은 채점하기도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 메커니즘서라고 0.5점 주겠습니까? 0.5점 주려고 해서 메커니즘 한 페이지짜리 외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커니즘 여러분들 그냥 직관력만 가지면 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분자 모양이 바뀌죠. 그럼 이 분자는 2D예요, 3D예요? 3D.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공간에서 배양 생각해야 되죠. 무슨 화학? 입체화학을 항상 생각해야 돼. 입체화학. 그죠? 그래서 입체화학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자, 반응 메커니즘은 몇 가지 이거밖에 없다? 몇 가지? 반응 종류는 몇 가지? 근데 반응 메커니즘은 2가지밖에 없어. 맞죠? 각각에 대해서 어때요? 라디칼 메커니즘이냐? 이온성 메커니즘이냐? 각각에 대해서. 맞죠? 자, 어때요? 반응이 끊어지는 방법 어때요? 균일하게 끊어지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라디칼 생긴다고 그랬죠. 맞죠? 그럼 중간체로 라디칼이 생겼다. 다른 생성물이 생기다 그러면 무슨 메커니즘? 라디칼 메커니즘. 맞죠? 맞습니까? 어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이온이 생긴다. 그럼 무슨 메커니즘? 이온성 메커니즘. 그죠? 그럼 어때요? 이런 이온성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통칭해서 이걸 우리는 극성 반응이라고 한다. 극성 반응. 자, 그럼 작년도 기출 한번 갖고 이해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제가 한번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솔로몬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그랬죠?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맞죠? 맞죠? 요거 무슨 물질? 반응물 출발 물질. 여기는 뭐야? 반응 조건 C야.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를 알아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건 무슨 시? 케큘레 구조식이야. 맞죠? 화학 반응 뭐의 이동? 그럼 C와 O 정제분도 누가 커? 다시 이야기합니다. O가 크죠? 그러면 어때요? 끊어지지 않으면서 전자 밀도만 이동을 했으니까 벡터, 크기와 방향이 나타나죠? 맞죠? 그러니까 요걸 때 전자가 마이너스가 내 몸 쪽으로 많이 왔다. 그러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음전화 맞죠? 그건 델타. 여기는 델타. 이 녀석 전자 많아 부족해. 많죠? 그러니까 무슨 센터를 때려야 돼? 플라센타인 탄소를 때려야 되겠죠? 맞죠? 요걸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우리말로? 어택. 제가 거꾸로 물어봤네요. 그죠? 영어로는 어택, 우리말로는 공격한다. 또는 전자의 이동. 그죠? 전자 이동. 전자 이동. 맞죠? 어택을 했죠. 맞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생겨? 생성물이 생기죠. 그럼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무슨 메커니즘? 무슨 메커니즘? 누가 생겼어? 이온이 생겼잖아. 무슨 메커니즘? 이온성 메커니즘이다. 이온성 메커니즘. 그죠? 그럼 어때요? 이온이 공개해서 생성물은 또 뭐가 생겨야 돼? 생성물은 또 뭐가 생겨야 돼? 또 생성물은 또 이온이 생겨야 돼.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하 보존의 법칙. 전하가 보존이 돼야 돼.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출발했으니까 생성물도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 이해하죠? 근데 마이너스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어때? 솔벤트 같은 프로톤 하나 빠뜨면 어때? 얘가 O, H가 되면서 워크업이 되죠. 워크업은 반응이 마무리 끝난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메커니즘 맞죠? 무슨 메커니즘? 간단하니까 이것은 뭐 외울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럼 여러분 직관력만 가지면 되죠. 요게 무슨 물질? 출발, 요게 무슨 물질? 생성 물질. 그냥 이것만 가지면 돼. 무슨 메커니즘? 이온성 메커니즘. 이건 다른 표현으로 이건 총체 무슨 반응? 극성 반응이다. 이온성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모두 통칭해서 극성 반응이라고 그런다. 이해됩니까? 예. 이게 유기화학이란 무엇인가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보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반응물에서 어때요? 생성물로 가는데, 그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B, C,
B를 거쳐서 이렇게 가지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죠. 반응물을 항상 어디다 써? 항상 어느 쪽에? 왼쪽. 생성물을 항상 어디다 써? 오른쪽.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가운데 화살표에다 쓰는 게 반응 조건이다. 이게 반응 조건, 반응 조건. 유기학 반응의 반응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온도 있습니까? 온도 반응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면 몇 도입니까? RT. RT가 뭡니까? RT? 어떤 학생한테 물어서 RT가 뭐냐? ROTC 약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 F 주고 군대 보냈다고. 예? RT가 뭐예요? 룸 템퍼리 실온이야. 그럼 아무 표시가 없으면 몇 도야? 25도. 25도씨. 그지? 25도씨에서 일어나면 아무 표시를 안 해. 그지? 온도 10도 올라갈 때마다 반응 속도는 몇 배 빨라집니까? 온도가 10도 올리면 반응 속도는 2배 빨라져, 2배.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해합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면 RT입니다. 실온.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P, 압력. 맞죠? 그러면 어때요? 표준 조건은 뭡니까? 25도씨. 일기압이죠. 그럼 25도씨는 어떤 조건? RT 조건 맞죠? RT 조건. 맞죠? 그러나 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압력을 표시해 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농도. 농도를 우리가 약자로 말해요. 농도는. C로 표시해. C. 뭐의 약자? 농도는. 컨센트레이션의 약자야. C. 그죠? 그래서 온도, 압력, 농도가 반응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 표시할 때는 반응물 왼쪽, 반응 조건, 화살표 위, 생성물 오른쪽. 맞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1개가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임용고시다. 그죠?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로드맵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속도를 빨리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구조와 결합이 맨 먼저 나와 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체나 물질은 눈에 잘 보입니까? 보여요? 무슨 세계입니까? 영어로 거시세계라고 하면 매크로스코픽이라고 하죠. 매크로스코픽. 맞죠?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어때요? 분자랑 원자를 다루죠. 미시세계입니다. 자, 아까 제가 혹시 하느님 본 적 있느냐 물어봤는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 메탄올 이야기했죠? 메탄올 여러분들 분자 구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모형을 써야 돼, 모형.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미시세계에 대해서 제가 모형을 써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더 자를 수 없다. 물체, 물질, 분자, 그 다음에 더 자를 수 없다. 뭐예요? 원자 맞죠? 그럼 원자는 어디서 나오냐? 영어로. 자르다가 톰이라고 그래. 톰. 자르다. 해부학을 아나톰이라고 그래. 톰이라고 그래. 자를 수 없다. 부정어는 낫의 의미는 뭐예요? A를 붙이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르다는 톰이고 자를 수 없다는 A고 요거 합치면 뭐가 돼? 아톰. 그래서 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다. 그럼 원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 not cut. 더 자를 수 없다라는 의미야. 그죠? 그럼 요건 어때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원자 내에는 원자 구성 입자가 존재했죠. 뭘로 확인했어? 실험으로. 실험으로 이거 확인하면 된다. 그죠? 실험 결과를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됐어? 전자. 전자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발견한 게 있죠. 알맹이. 원자, 핵, 양성자. 맞죠? 그럼 어때? 양성자. 올슈타인, 양성자, 플러스. 그 다음에 중성자는 N. 이렇게 표시했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거시세계, 미시세계? 미시세계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요것을 어때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걸 어떻게 나타낼까? 뭘 해야 될까? 약속을 하자고 그랬죠? 맞죠? 그럼 제가 어때요? 유기화가 앞으로 여러분들 나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럼 아톰의 첫 자는 뭐예요? 원자의 첫 자는 A죠. A 땁시다. 맞죠?
여기다 G를 쓰고 여기다 M을 써요. 이렇게. 우리의 뭐야? 약속이야. 무슨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요걸 우리는 요걸 뭐예요? 원자, 번호.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질량, 수. 맞죠? 자, 원자 번호는 누구 같아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같죠?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 전자수를 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미시세에 대한 약속. 자,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모형을 써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공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비탈이라고 했죠. 오비탈. 오비탈이 서로 어때요? 겹친 게 어때요? 분자가 됐죠. 맞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전자가 겹친다 그랬을 때 오비탈이 겹친다 해도 되고, 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가 합친다고 해도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파동함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파동함수는 어때요? 미분방 정식이죠. 이거 미방이야. 이거 미분방 정식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미분방 정식이 어때요? 수학에서. 미분방 정식 풀어나가서 답을 얻으면 미분방 정식 답을 뭐라고 그래? 해라고 그래. 해. 이 미분방 풀면 어때?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답을 해라고 그래. 해라고. 해. 한자로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해. 이렇게 쓰는데 미분방식 해. 답이라고 그러는데 이 답이 세 개가 나와 항상.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양자수라고. 양자수. 뭐뭐 나와요? 주양자수, 가공동작 양자수, 자기양자수. 세 개가 나와. 요건 에너지 준위, 요건 어떤 모양, 요것은 방향. 이게 답이야, 답. 여기서는 답이라고. 맞죠? 그러면 원자가 우리 어때요? 원자가 겹치면 분자가 되니까 어때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원자의 뭘 알아야 돼? 루이스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이 원자의 루이스 구조는 우리는 점식이라고 하죠, 점식. 맞죠? 그럼 자, 원자에 대해서 규정이 다 끝나서 쭉 올라가. 원자가 합치면 뭐가 돼? 분자가 돼? 에너지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맞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구조로 해요? 분자의 루이스 구조로 그려야죠. 맞죠? 똑같이 우리 분자의 루이스 구조로 그려야 돼. 맞죠?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항상 어때요? 원자과 전자가 어때요? 서로. 원자과 전자 공유가 바로 화학 결합이죠. 맞죠? 그럼 공유했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돼? 안정해져야 되잖아. 그죠? 안정해지려면 법칙 두 가지가 있죠. 8전자를 이루거나 2전자를 이루거나. 수소의 경우만 2전자지 나머지는 다 8전자 법칙이죠. 그걸 우리는 영어로 옥텟이라고 해요. 옥텟. 그죠? 항상 옥텟을 이루어야 된다. 자, 어때요? VBT는 어때요? 항상 결합이 이룰 때 전자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오비탈이 겹쳐야 되는데, 서로 겹칠 수 있는 전자 파동, 오비탈 수가 부족할 때는 어때요? 서로 섞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혼성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성화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무기화학이나 여기서 배울 때는 MOT가 있죠. MOT. MOT는 무슨 이론이죠? 분자 궤도함수 이론. 이 분자 궤도함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냥 분자 오비탈 이론해도 됩니다. 궤도함수 아까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것은 무기화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기화학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고, 맨 뒤에 30장에 가면은 페리사이클릭 리액션이라고 있습니다. 페리 고리화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반응 메커니즘이 없이 반응에서 생성물로 바로 원 스텝,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페리 고리화 반응이라고 그래. 그죠? 컨스턴트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이때는 이제 오비탈, 심메트리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90년도, 2000년도 초에 문제가 한두 번 나왔지 그 뒤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24장 끝나고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은 30장에 페리사이클릭 리액션, 페리 고리화 반응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T는 거의 우리한테는 뭐 쓸모가 없다. 아까 이야기처럼 VS, EPR, 제가 읽을 때 아까 베스퍼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맞죠? 이 베스터 가지고 우리가 구조식을, 모양과 결합각을 얘기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입체 구조식하고
골격구조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1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 이야기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때요? 유기학은 유기분자를 다룬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옛날 옛적에는 무기하고 유기를 구별할 때 생명력설로 구별을 했어요. 무기물질은 생명력이 없다. 유기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구별했는데 벨라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것은 암모늄 사이아네이트. 자, 여러분들 명명할 때 언제나 모든 명명법은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그 솔로몬 책 있죠. 솔로몬 책을 보면은 뒤죽박죽이야. 영어로 썼다. 우리말로 썼다. 앞에는 우리말, 기분 좋으면 영어로 쓰고 기분 나쁘면 한국말로 쓰고 뒤죽박죽 해놨어. 근데 임용고시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화물은 전부 영어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한 경우는 거기다 가로하고 우리말로 써줍니다. 그죠? 여기 영어로 썼습니까? 영어 쓸 때 첫자는 항상 뭘로 써? 대문자로 써, 대문자. 영어로 썼습니까? 대문자. 이건 기본이죠. 근데 교수님 가운데에도 쓰면서 소문자로 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어때요? 중학교를 아주 나쁜 데 나온 사람들. 그지? 영어는 항상 첫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 맞죠? 자, 아모늄 사이아네이트 이거 무기화합물이라고 그래. 무기물이라고 그래. 맞죠? 요거 가열 표시. 우리 화학 반응에서 가열은 어떻게 표시해? 요걸 세모표로 표시해.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세모 표시. 방금 학생 중에서 세모 표시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해요. 뭐라고요? 델타. 아니, 세모 표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야. 아주 나쁜 교수님한테 배운 거야, 공부를. 세모 표시라고 하지 말고 델타라고 그래, 델타. 그죠? 델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야? 변화 또는 차이. 변화 또는 차이. 변화 또는 차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가열. 가열할 때 이 델타로 표시해. 맞죠? 에너지 상태 E2하고 E1하고는 어때요? 절대값은 알 수 없지만 상대적인 안정도는 비교가 되죠. 누가 더 안정해? 더 안정도 낮죠. 위치 에너지가 더 낮지 않아, 그지? 그럼 이 사이는 뭐야, 바로? E2-E1이 바로 뭐야?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델타. 이렇게 보시죠. 읽을 때 델타라고 읽어야죠, 맞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델타로 우리가 표시한다. 자, 우리아가 생긴다. 여러분들 어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뭘 봅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 휴대폰 본다. 누구한테 카톡이 왔는지 보려고. 혹시 내가 이제 앞으로 보낼지 모릅니다. 그죠? 두 번째, 친구하고 통신. 옛날은 어때요? 여학생들 자고 일어나면 거울 봅니다. 내 얼굴이 밤새 어떻게 변했을까? 남학생들은 얼굴은 관심이 없어. 소변 봅니다. 누가 정답이야? 소변 봅니다가 정답이야. 소변 보면 우리아가 나와. 이건 소변에 가지, 소변. 그러면 소변은 어때요? 내 몸에서 나왔죠? 내 몸은 살아있는 물질이에요? 죽어있는 물질이에요? 생명력이 있죠, 맞죠? 근데 암모늄 사이아네이트는 무기물질인데 생명력이 없는데, 그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내 밑에서 어때요? 생명력이 있는 게 나왔어. 유기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생명력설은 어때요? 안 돼. 요것은 서로 정의가 안 돼.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 맞죠? 어떤 정의가 필요하냐? 유기화합물은 유기분자를 다루고 누가 중심이 돼?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탄소가 있죠. 탄소가 중심이 되고. 골격에 누가 있어요? 탄소고. 피부는 탄소를 덮고 있는 게 H고. 그밖 원자.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계속 나왔죠. 헤테로아톰. 그죠?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라고 정의가 바뀌었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유기화합물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의약품이나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기화 물질이. 의약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드라그라고 하죠. 드라그. 맞죠? 그러면 C와 H가 헤테로 원자로 되어 있죠? 여기는 바이옥스라는 겁니다. 바이옥스. 이것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 요건 어때요? 리피토라고 순환기내과에서 처방하는 건데 요건 어때요? 콜레스테롤 저하제입니다. 자, 뭐와 뭐 생략됐어요? 성과 선임 만난 점은 다 누굽니까? 다 누구예요? 다 C죠. 다 C로 표시하면 다 C로 표시하면 되죠. C하고 친구 C를 덮고 있는 피부는 누구야? 그러면 탄소 결합선은 몇 개야? 4개니까 나머지 4개를 다 뭘로 채우면 돼? 수소로 채우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 수소 몇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들어가죠? 맞죠? 다 수소 채우면 되죠. 뭐는 생략하지 않는다? 헤테로 원자는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5는 그대로 썼어요. 맞죠? 여기도 어때요? 헤테로 원자는 다 그대로 표시했죠. 맞죠? 이해됩니까? C와 H는 다 생략하고. 그럼 이건 왜 표시했어요? 헤테로 원자하고 붙어있는 C죠. 이건 표시를 해줘야죠. 그죠? 그 외에는 다 골격구조로 표시한다. 요건 어때요? 요건 몰핀이라는 게 몰핀. 마약이야, 마약. 요 구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거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요 벤젠골이 보입니까? 벤젠골이 보입니까? 이 탄소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4차 탄소입니까? 맞죠? 벤젠골이 4차 탄소. 탄소 2개 건너서 아민이 있는데 이 아민은 3차 아민이에요. 3차 아민. 맞죠? 이게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이처럼 벤젠골이 4차 탄소 2개 건너떨어서 3차 아민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몰핀이야, 몰핀. 마약이야, 마약. 마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죠? 이런 룰은 몰핀 룰이라고 그래. 뭐 임용고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몰핀 룰. 벤젠골이 4차 탄소 2개 건너서 3차 아민. 자, 마약 성분이다. 요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고리가 4개로 되어 있어. 왼쪽에 있는 A고리, B고리, C고리, D고리라고 그래. 근데 어때요? 끝이 뭘로 끝났어요? 콜레스테롤로 끝났죠. 그럼 올로 끝나는 것은 알코올 뒤에다 O를 붙여. 작용기로 누가 있다는 이야기야? O, H가 있다. 여기 OH 보여요? A링에? 맞죠? 이것 때문에 콜레스테롤하고 뒤에다 O를 붙입니다. 그죠? 자, 요거 어때요? 항생제죠. 베타 락탐 항생제. 이 고리가 락탐 고리인데, 락탐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항생제로 씁니다. 전부 뭘로 나타냈어요, 여러분들? 전부. 요거 다 무슨 구조입니까? 이거 다 무슨 구조입니까? 예? 무슨 구조? 골격 구조. 그냥 골격 구조. 다른 말로 테큘레 구조로 다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모든 유기분자는 이처럼 골격 구조로 나타내고 헤테로아톰만 표시해주면 된다. 그죠? 예. 조금 쉬었다가 좀 빠르게 이어서 그 뒷부분 강의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